작가 엘리자베스 길버트는 얘기한다. 우화를, 위대한 성자의 우화를, 그 사람이 한때 이끌었었던 그의 추종자들을 명상해서 딱 그랬을 때, 추종자들이 빠져들고 있었을 때 그들의 선의 순간을, 그들은 그러곤 했었다. 방해를 받곤 했었다. 고양이에 의해서. 그 고양이가 걸어다니곤 했었던 사원을 쭉 통과해서 야옹거리며 귀찮게 하면서 모든 사람을. 그 성자는 떠올렸다. 간단한 해결책을. 그는 묻기 시작했다. 고양이를 어디 어디에 묻기 시작했다. 기둥에. 명상의 기간 동안. 이 해결책은 빠르게 발전되어졌다. 몸으로. 의식으로 발전되었다. 야, 묶어. 고양이 일단 기둥에 묶어. 명상해. 그 다음에 그랬을 때, 고양이가 마침내 죽었을 때, 자연적인 원인, 즉 자연사했을 때 종교적인 위기가 뒤를 따랐다. 뭐를 추종자들이 해야만 하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들이 가능컨대 명상을 할 수 있지? 묵지 않고서 고양이를 기둥에. 이 이야기는 보여준다. 그거 내가 부르는 거, 내가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 부르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들은 습관이자 행동이다. 그것들이 불필요하게 굳어져 버린 뭐로? 규칙으로. 비록 그렇긴 한데 쓰여진 규칙들이 저항할 수는 있지만 변화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더 완고하다. 그것들은 침묵의 조용한 살인자이다. 수컷 사막 망둥이들은 작은 민물고기인데 어디 어디에 토착인, 호주의 토착인. 근데 얘네가 한다. 역할을 한다. 보호자의 역할을 한다. 지켜보면서, 알을 지켜보면서 낳아진 알, 낳게 되어진 알, 그들의 짝에 의해 연구자들은 쭉 주목해왔다. 모모라는 점을. 바로 그 작은 놈들, 제일 작은 놈들, 수컷 중에 제일 작은 바로 그 놈들이 방어해준다고. 그들의 보금자리에 가장 공격적으로. 이것은 모모라는 걸 암시한다.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 나폴레옹 컴플렉스를. 나폴레옹 컴플렉스? 한 용어이다. 어떤 용어냐? 어디 어디에서부터 유래된 용어. 전설적인 프랑스 장군에서부터 유래된 용어. 자, 또 어떤 용어냐? 그게 보통은 적용되는 그 용어. 어디에 적용되는? 키가 작은 남자한테. 그 사람이 공격적으로 싸움을 막 걸어버리는, 그들의 더 큰 동료들한테. 자, 뭐 때문에? 열등감 컴플렉스 때문에. 흥미롭게도 나폴레옹은 실제로는 평균 키였다. 그는 인것 같아 보였다. 키가 짧아 보였다. 작아 보였다. 단순하게 그것 때문에.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자, 어떤 사실? 그가 종종 둘러싸여 있었다는 사실. 그의 가장 키가 큰 군인들에게. 자, 이것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 나폴레옹 컴플렉스라는 생각은 인 것 같아 보인다. 유용한 것 같아 보인다. 아이디어 같아 보인다. 자, 뭐뭐에 관한 한? 동물계에 관한 한. 특히나 그 수컷들에게서는, 그 종의 수컷들에게서는. 자, 어떤 놈들?
걔네가 반드시 뭐뭐를 두고 경쟁을 해야만 하는, 짝을 두고 경쟁하고 음식 두고 경쟁해야 되는. 자, 뭐 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의 유전자를. 그런 상황에서는 모든 판도는 작은 놈한테 다 걸려줘야만 한다. 선택하는 거, 포기할 걸 선택하는 거. 당신의 보통의 카페인 들어있는 음료수를 포기하고 주문하기로 하는 거. 주문하는 거. 무언가 다른 걸 주문하는 거. 니네 동네 가게에서, 커피 가게에서. 그렇게 선택하고 주문하는 그것은 아마 뭐처럼 보일 수가 있지. 의식적인 결정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 근데 그게 정말 그럴까? 정말 의식적인 결정일까? 한 실험, 집단에 의한 실험, 연구자들의 집단에 의한 한 실험은 쭉 모모에 대해서 새로운 빛을 비췄다. 새롭게 조명했다. 거의 이해가 안 된 그 역할을 조명을 비췄다. 자, 어떤 역할? 그 역할을 무의식적인 의사결정이 하는 역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참가자들은 요청받았다. 누르라고. 누르라고 요청받았다. 버튼을. 뭘 가지고? 둘 중 하나. 그들의 왼쪽이나 아니면 오른손으로. 그 선택은 그들의 것이었다. 해야 할. 하지만 그들은 요구받았다. 알려달라고. 뭘 알려달라고? 연구자들한테 알려달라고 요구를 받았다. 뭘 알려달라? 자, 바로 그 순간 알려달라. 바로 그 순간. 뭐 하는 순간? 그들이 그들의 결정을 내린 그 순간 알려달라. 그 순간 알려달라고 요구를 받았다. 그러는 사이에 연구자들은 추적하고 있었다. 참가자의 뇌 활동을 추적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연구자들은 주목하고 있었다. 어떤 미세 패턴에 그게 일어났었던, 발생했었던, 이것은 허용해줬다. 그들 연구자들에게 정확하게 예측하도록 허용해줬다. 뭘 예측하도록? 어떤 손을 참가자가 쓸 것인가를 뭐 하기 전에, 그들이 의식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비록 그렇긴 한데 우리가 아마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라고, 우리의 선택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이 실험은 제시한다, 시사한다, 뭐뭐라는 점.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 쇼를 운영하는, 저장하는 거, 전화번호들을 저장하는 거. 어디에? 전자기기에. 그게 아마 뭐 같아 보일 수도 있다. 가장 편리한 방법처럼 보일 수가 있다. 유지하는 거, 그것들을. 근데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그 장비에 뭐 변기에 빠뜨리거나 뭐 떨어지거나 15층에서, 자, 그러면 가능성이 그렇다. 곧 생략돼 있어요. 가능성이 되게 좋아. 그럴 가능성이 있어. 뭐뭐 할 것 같아.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 당신 불가능할 거야. 기억하는 게. 그것 중에 어떤 것도 기억을 하는 게 불가능할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 흥미롭게도 똑같은 종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당신이 사진 찍을 적에. 뭐 비록 그렇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데, 사진을 인것이다 라고 여기는데, 이상적인 방법이다 라고 여기는데, 기억하는 것의 방법, 삶의 아주 특별한 순간들을. 그렇긴 한데 찍는 거, 과도한 양의 사진들을 찍는 건 실제로 감소시킬 수가 있다. 당신의 능력을 보관할 수 있는 능력,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간직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기억들을. 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이게 발생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이따금씩은 그건 왜냐하면은 당신의 허락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사진이 떠맞도록 허락하는데 당신의 사진이 떠맞도록 허락하기 때문이다. 어떤 역할, 그 역할을 당신의 기억이 정상적으로 했을. 반면에 또 다른 때에는 또 그거는 단순하게 왜냐하면 또 그것 때문이다. 당신이 너무 바쁘기 때문이다. 너무 찍는 것에 바쁘기 때문이다. 너무 사진 찍는 것에 바쁘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특별한 그 순간에 애초부터. 당신 아마 결국 그렇게 끝날 수가 있다. 뭘 가지고서 어떤 인상적인 사진을 가지고서 그 사진이 생각나게 해줄 수 있는 당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응? 또는 일어났었던 그것을. 근데 당신의 뇌는 안 그럴걸? 실제로 기억을 안 할걸? 그것을. 결국에는 사진 찍는다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뭐뭐와 똑같다. 외주를 주는 거. 외부에 의탁하는 것과 똑같다. 당신의 기억을. 특정한 감정들이 촉발시킬 수 있다. 하락을. 자기 가치에 있어서의 하락을 한 개인의. 자, 어떤 개인? 경험하고 있는 개인. 그것들. 그 감정들을. 인지 아닌지는 이러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감정들이 만들어지는지 생성되는지는 타인에 의해서 생성되는지 상황에 의해서 생성되는지 우리 자기 자신에 의해서 생성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똑같으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만든다. 느끼게끔. 덜 인간적이다라고 느끼게끔. 그리고 또 유발할 수 있다. 우리가 먹도록 아니면 일하도록 과도하게. 반대로 가치 있게 여기는 감정들은 강화시킨다. 우리의 느낌들을. 자존감, 자기 가치감. 유발하면서 우리가 느끼게끔 유발하면서 더 인간적이다라고. 그런 긍정적 감정들은 일어난다. 더 자주. 뭐보다?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 인간의 기억은 가지고 있다. 진화상의 편향성. 한쪽으로 치우침을 가진다. 자, 어디를 향한? 부정적인 사건들을 향한. 왜냐하면 회상하는 거, 그것들을 회상하는 것이야말로 이니까. 더 그럴 것 같으니까. 도와줄 것 같으니까. 우리의 생존을. 따라서 우리는 요구한다. 5개의 긍정적인 것들. 뭐에 대해서? 모든 각각의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뭐 하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 건강한 균형을. 그리고 또 피하기 위해. 손상을 입히는 효과를. 무엇에? 낮은 자존감에. 그게 아마도 쉽지는 않은데 근데 그 사람들이 겨우겨우 성취하는 사람들, 이러한 마법의 비율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들은 보상을 받는다. 뭐뭐로. 느낌으로 보상받는다. 만족감 그리고 자신감. 그럴 적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발견할 적에 말하고 있는 거니까 똑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그때 그게 이따금씩은 시작할 것이다. 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소리가 나기 시작할 것이다. 좀 이상하다라고. 응? 만약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걸 말하면 그게 결국에는 잃게 될 것이다. 그것의 의미를 되면서 거의 그거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면서 거의 추상적인 소리. 뭐 그렇긴 한데 이게 아마 그래 보이는데 인 것 같아 보이는데 결과인 것 같아 보이는데 뇌의 작은 결함의 결과 같은데 몇몇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의심한다. 뭐뭐라고 의심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게 연관돼 있다. 중요한 과정에 연관돼 있다. 그게 일어나는 뭐 할 적에 우리가 취할 적에 큰 양의 정보를 취할 적에 뭐에 관한? 우리 주변에 관한 환경에 관한 어떤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쭉 그래왔던 반복적으로 경험을 해왔던 것들 그런 것들은
그냥 집어 던져진다 옆으로. 그러니까 치워진다, 사라진다. 뇌에 의해서 뭐 하기 위해? 보존하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 아끼기 위해 인지적인 노력을, 그리고 또 뭐 하기 위해? 집중하기 위해 참신한 새로운 감각에. 자, 그럴 적에 뭐뭐에 관한 한, 뭐뭐에 관한 한, 개별적인 단어들에 관한 한, 이거는 뭐뭐라고 알려져 있다. 의미 포화다라고 알려져 있다. 그 상황은 많이 그거 같다. 뭐 같다. 그 상황 같다. 그 상황은 그 상황 같다. 유명한 도덕 이야기. 소년. 늑대를 외쳤던 소년. 양치기 소년에 관한 그 이야기. 그 상황과 같다. 너 어린 소년이야.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는 늑대야 라고. 네 뇌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마을 사람들의 역할. 어떤 사람들? 결국에는 개무시해버리는 당신을. 요즘에는 학문 분야, 그 학문 분야가 됐다. 훨씬 더 상호작용적으로 되었다. 서로 간에 같이 하는 거. 자, 모모 덕분에 진보, 발전 덕분에 기술의 진보, 뭐 이를테면은 인터넷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럴 뿐 아니라 도치 학자들, 교수들이 가능하게 됐을 뿐 아니라 연구하는 게 가능하게 됐을 뿐 아니라 더 광범위하게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학자들과 전 세계적으로. 이게 결과로 이어졌다. 협동의 결과로 이어졌다. 협동이 이게 어떤 걸로 이어졌느냐면 협동이 되는 거. 흔하게 되는 거. 흔해지는 거. 많은 학구적인 분야에서 그 결과를 낳았다. 사실 그냥 단독으로 혼자 솔로 비슷한 소울 도레미파 솔로시죠 소울 혼자만의 단독 저술 혼자의 어떤 작가임 그거 연구 논문들에 많은 자연과학 사회과학 여기에서의 혼자 그냥 책 써버리고 저술하는 거 이거는 이제는 이거 흔한 일이 아니다. 흔치 않다. 특이하다 이거. 자, 뭐에 따르면 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략 한 4분의 3? 학구적인 논문의 4분의 3 출간된 2008년에 4분의 3이 공동 저작이 되었다. 물론 협업 과학에서의 협업은 또한 발생했다. 과거에도. 심지어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적인데 반대하는 사람 공식적인 과학 조직에 반대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협동했다. 누구랑? 또 다른 학자랑 한번 1912년에 아인슈타인은 공동 저작을 했다. 한 논문을 누구랑? 수학자 마르셀 그로스만과 뭐 한 다음에 그로스만이 그에게 아인슈타인에게 말해준 다음에 적절한 도구를 쓸 도구 뭘 위해 쓸 도구 접근하는 것을 위해 쓸 도구 그의 일반 상대성 이론 당신은 아마도 알아챈 적이 있을 것이다. 있다. 지금까지 뭐뭐라는 점을 그랬을 때 당신이 볼 적에 작은 수의 대상을 볼 적에 물체를 볼 적에 당신은 인지할 수 있다라는 점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 자 몹시 그걸 세지 않고서 이런 능력은 불려진다. Subitization 즉 즉각적 파악 능력이라고 불려진다. 그런데 이거는 아니다. 능력이 아니다. 고유한 독특한 능력이 아니다. 인간에게. 어떤 실험들에서는 다른 영장류나 설치류나 심지어 새들 쭉 그래왔다. 보여줘 왔다. 이 능력을 자 뭐에 따르면 과학적 증거에 따르면 서비타이제이션과 다른 기본적인 수학과 관련된 능력들
타고난 거고, 그리고 통제가 된다. 특정 부분에 의해서. 뇌의. 그게 이유다. 왜 그러는가이다. 희생자들. 뇌졸 중의 희생자들.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사람들이 경험을 했었던 뇌 손상을 이 영역에서 그 희생자들이 이따금씩 분간하는 게 불가능한 이유이다. 자, 뭘 불간하는 게 불가능하다? 얼마나 많은 대상들이 앞에 있는지, 그들 앞에 있는지, 뭐 없이 그거 세지 않고서. 비록 그럴지라도 그들이 정신적으로 능력이 있을지라도, 모든 다른 방식으로는. 그러나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일부는 그럴 수 있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모든 학자가 대절에 동의하는 건 아니다. 기본적 능력, 뭐 이를테면 서비타이제이션, 즉각적 파악 능력과 같은 그런 능력이 실제로 구성한다라고, 수학을.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그들이 믿기에, 학자들이 믿기에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다. 추상적인 생각들을. 사실은 그들의 정의, 진정한 수학에 대한 그들의 정의는 심지어 배제한다. 기본적인 학습된 수학 기술, 이런 것들 배제한다. 뭐 이를테면 숫자 세기, 더하기, 그리고 빼기. 그 진가를 알아보는 거, 집단적인 본성, 지식의 본성, 그것의 진가, 그 본질의 진가를 알아보는 것은 바로잡을 수 있다. 우리의 잘못된 관념. 자, 뭐에 대한 관념? 어떻게 우리가 보는가, 또는 우리가 보는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사람들은 영웅을 사랑한다. 개인들은 받는다. 공로를 인정받는다. 자, 뭐에 대해서? 주요한 획기적인 발견, 돌파구, 이런 거에 대해서. 마리 퀴리는 취급된다. 마치 그런 것처럼, 그녀가 혼자 일했던 것처럼 발견하기 위해 방사능을. 그리고 뉴턴도 취급된다. 마치 그가 발견했던 것처럼 법칙을, 운동 법칙을 혼자서. 진실은 뭐뭐라는 것이다. 실제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아무도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혼자서. 과학자들 가질 뿐 아니라 연구실을 학생들과 함께 가질 뿐 아니라, 어떤 학생? 기여하는 학생, 결정적인 생각에. 그뿐만 아니라 또 가진다. 동료를 가진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비슷한 일을. 자, 뭐 하면서? 생각하면서 비슷한 생각을. 그리고 또 어떤 동료냐? 그 동료가 없이는 그 과학자가 어디에도 도달을 못할. 그리고 그러고 나면 다른 또 과학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막 공들여서 작업하고 있는 다른 문제를, 이따금씩은 다른 분야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련해주는, 설정해주는 무대를, 장을 마련해주는. 뭘 통해? 그들 자기 자신의 연구 결과값 발견하는 거,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일단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를 시작하면, 뭐뭐라는 점을, 지식은 다 한 사람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과, 또 뭐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또 그것은 공유된다. 지역 공동체 또는 공동체 안에서 공유된다 라는 것을 일단 이해하기 시작하면, 두 가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지식이 한 사람 머릿속에만 있는 건 아니고, 그건 공동체 안에서 공유된다 라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의 영웅은 바뀌게 된다. 자, 뭐하는 대신에? 집중하는 대신에 개인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다. 더 큰 집단에. 그 용어, 스핀 닥터란 용어는 처음 등장했다. 1980년대 때 묘사하기 위해
묘사하기 위해 또는 설명하기 위해 전문가를, 공공의 관계, 즉 홍보에 있어서의 전문가. 이제는 또한 사용이 되어지는데 설명하고 묘사하기 위해서 특정한 정치적 그리고 어떤 기업의 대리인을 설명하거나 묘사하기 위해 사용이 되는데 그 용어는 지칭한다. 어떤 사람, 그 사람의 직업이 제시하는 것인 사람,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을 우호적인 방식으로 통제하는 거. 뭘 통제하는 거? 대중의 인식을 통제하는 거. 어떤 사건에서 그 통제하는 것은 포함한다. 보여주기를 포함한다. 선택되어진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 무엇의 부분? 그것의 부분. 자, 뭐 하면서? 숨기면서. 나머지는 유사하게, 비슷하게 스핀 닥터는 쓴다. 이런 종류의 통제를 쓴다. 자, 뭐 하기 위해? 끌기 위해. 관심을 어느 쪽으로다가? 긍정적인 측면으로다가. 어떤 것에? 자, 예를 들면, 왜냐하면은 담배들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해롭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담배 회사들은 종종 후원한다. 자선단체들을. 혹은 뒷받침해준다. 지지해준다. 지역 공동체 서비스, 지역 자원봉사활동 같은 것들 향상시키기 위해, 개선시키기 위해 그들의 대중적 이미지를. 스핀 닥터들은 강조한다. 이러한 종류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한다. 매체 안에서. 자, 뭐 하기 위해? 홍보하기 위해. 긍정적인 측면을. 무엇의 긍정적인 측면? 담배 회사들의. 피드백은 뭐뭐일 수 있다. 둘 중 하나. 긍정적일 수도 있거나 아니면 부정적일 수도 있다. 양쪽 경우에 있어서 근데 그것의 목표는 이다. 제공하는 것이다. 한 개인에게 뭘 제공하는 것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 어떤 정보? 그게 도와줄 수 있는, 근데 이끌어주는 걸 도와줄 수 있는, 한마디로 이끄는데 도움될 수 있는, 미래 결정을 지도하는 것에 도움될 수 있는 지도. 비록 그렇긴 한데 가끔씩은 그게 아마 닮아 있는데 비판을 닮았는데 있다. 한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무엇 사이에? 둘 사이에. 비판은 이다. 평가적이다. 반면 피드백은 묘사적 혹은 설명적이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피드백이 더 건설적이다. 제공하면서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 뭐 대신에? 판단 대신에 더 이해하기 위해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차이점을 상상하라. 뭘 상상하라? 직원을 상상하라. 근데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말하는, 아무 두서없이 경솔하게 회의 동안에 이 사람의 상사는 제공할 수도 있다. 비판을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네는 예의가 없었네. 자, 피드백은 반면 그럴 거다. 더 그럴 것 같다. 더 취할 것 같다. 다음에 오는 형태를. 자네는 방해했네. 자네의 동료들을 4번 오늘 말일세.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 피드백이 더 쉽게 받아들여
질 것 같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아마 바라건대 다행스럽게도 잘하면 결과로 이어지면서 변화, 어디에서의 변화, 직원의 행동에서의 변화로 이어지면서 당신은 아마 본 적이 있을 거다. 한 에피소드, 드라마 에피소드가 끝나는 거 봤는데 끝나는 걸 본 적이 있을 거다. 어떤 식으로? 해결이 안 된 방식으로. 그게 끝난 다음에 그건 아마도 남아 있었다. 응? 당신의 마음속에. 그리고 만들었다. 응? 아마도 만들었다. 당신이 원하게끔 만들었다. 당신이 원하게끔 만들었다. 보는 거 원하게끔. 다음번 에피소드를 알기 위해서. 아니 어떻게 그 이야기가 끝나는지를. 왜라고 넌 생각하니? 그게 그렇다라고 생각하니? 응? 그거는 설명될 수 있다. 뭐에 의해? 심리학 개념에 의해. 자, 모모라고 알려진,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알려진 이 관념은, 근데 이 개념이 모모를 본따서 이름이 지어졌는데 러시아 심리학자 블루마 자이가르닉이란 사람 이름 본따서. 근데 이제 이게 모모라고 진술한다.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미완성의 과업들을 더 잘 기억한다라고. 뭐보다? 완성되어진 과업보다. 그녀는 떠올렸다. 그 관념을. 1927년 떠올렸다. 뭐 한 다음에? 관찰한 다음에. 관찰한 다음에. 서빙 직원들 커피숍에 있는 비엔나에서. 그녀는 모모라는 걸 알아차렸다. 모모라는 걸. 그 서빙 넣는 직원들이 오로지 그래 보인다는 거. 기억하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 주문을. 어떤 주문? 돈이 지불되지 않은 주문. 근데 그러자마자 그것들이 그 주문들이 딱 지불이 되자마자 서빙 직원들은 재빨리 그 주문들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시험해 보기로. 그녀의 이론을 이끌고 수행함으로써 한 연구를 그녀 학생들한테. 그녀는 그들에게 줬다. 다양한 과업들을 줬다. 뭐 이를테면 푸는 거, 퍼즐을. 어떤 과업들에서는 그녀는 그들에게 줬다. 충분한 시간을 끝낼 수 있는 시간. 반면에 다른 데에서는 그녀가 그들을 멈추게 했다. 중간에. 그녀의 결과값들은 보여줬다. 뭐뭐라는 거. 그 맞춰지지 않은 과업들은 두 배 더 그럴 것 같았다. 두 배 더 남아있을 것 같았다. 어디에? 학생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 두 배 더 그럴 것 같았다. 사람들은, 자, 인도 사람들은 쭉 마셔왔다. 쭉 마셔왔다. 요즘도 마시고 있고. 차를 수세기 동안. 최근 들어서 근데 시간 보내기는 커피 가게에서 시간 보내기는 됐다. 됐다. 시간 보내기가 됐다. 새로운 경향이 됐다. 인도 10대들의 그리고 젊은이들에 있어서.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바꿨다. 방식을. 젊은 인도 사람들이 서로 사교하는, 사회화되는 있다. 제한되어진 술집 문화가 있다. 인도에는. 그리고 술 마시는 거는 여전히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따라서 커피 가게가 제공을 한 거다. 안전한 대안을 제공한 거다. 젊은 사람들에 대한 대안. 인도에 큰 집단의 10대들은 종종 모인다. 지역 커피 집에 모인다. 저녁에. 몇몇 커피 가게들은 기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단골 고객들은 연주할 수 있다. 음악을. 뭐하는 동안? 그들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누구랑? 친구들이랑. 커피 문화가 또한 바꿔버렸다. 인도의 데이트 장면을. 가지는 거. 남친이나 혹은 여친을 젊은 나이에 가지는 것은 이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인도에서는. 그러나
비밀 데이트. 커피 가게에서의 비밀 데이트들은 된 거다. 새로운 기준, 표준이 된 거다. 젊은 인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커피 가게는 제공한다. 그들에게 적절한 공간, 어디로부터 떨어진, 그들의 부모로부터 떨어진 공간을 제공한다. 후반때 1950년대 후반때 영국과 프랑스가 힘을 합쳤다. 팀을 이루었다. 협력했다. 개발하려고. 초음속의 수송 도구, 한마디로 여객기. 최초의 초음속 여객기 모모라는 이름이었는데 콩코드였는데 그게 운항을 시작했다. 서비스 시작했다. 1976년. 불행하게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그게 분명해졌다. 모모라는 것이. 그 항공기가 너무 비싸다는 거. 그래가지고 뭘 할 수 없다는 거, 작동할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 즉 많은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 그 높은 가격, 표 가격. 콩코드는 됐다. 여겨지도록 되어졌다. 모모라고 여겨지게 되어졌다. 상업의 재앙이다.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받았다. 자금을. 어디로부터? 영국, 프랑스 정부로부터. 그리고 상업적인 콩코드 비행기들은 지속됐다. 계속 2003년까지. 그 논리, 두 정부들의 논리는 뭐뭐였다. 대절이었다. 그들이 이미 투자를 했다라는 거다. 너무 많은 돈을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다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쓰레기통에 낭비되도록 할 수가 없다는 거다. 너무 많이 투자해서 프로젝트에. 그래서 그것을 낭비되도록 할 수가 없다는 거다. 벌어지도록 할 수 없다는 거다. 이게 바로 그런 곳이다. 그런 경우이다. 어떤 거? 그 용어 콩코드 오류가 거기서 나온 그런 곳이다. 경우이다. 이 용어는 지칭한다. 실수, 생각의 실수. 자, 어떤 생각이냐 하면 당신이 당연히도 계속해야 된다는 거. 쓰는 걸, 돈을 쓰는 걸 어떤 곳에다가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 노력을, 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당신이 이미 퍼부었던 어디에다가, 그거 안에다가 비록 모지만 그게 가치 있는 투자가 아닌데. 프리드리히 니체는 유명한 독일인 철학자인데 모모 때문에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충격을 주는 그 진술 때문에. 신은 죽었다라는 말. 사실 그것은 빌려와졌다. 사용되었다. 누구로부터? 작가로부터. 그가 니체가 존경했던 작가로부터. 바로 하인리히 하이네란 사람. 그런데 니체는 만들었다. 그거 뒤에 있는 이거. 그거를 그의 일생에 일로 만들었다. 뭐하는 거? 천천히 검토하는 거. 조사해보는 거. 검사해보는 거. 그 극적인 문화적인 변화를. 어떤 변화? 그게 영감을 줬던 하이네에게 뭐하도록? 만들도록. 그의 진술을. 그건 다 시작됐다. 과학적인 혁명, 과학혁명과 더불어서 16세기의. 자, 근데 16세기 그 동안에 과학적 방법들이 시작했던 거다. 대체하는 것을. 종교적인 글쓰기를. 뭐로써? 호감을 많이 받는 그 수단으로서. 뭐를 위한? 이해를 위한. 자연의 과정의 이해를 위한. 이게 이어졌다. 시대. 계몽시대로 이어졌다. 18세기의. 그때가 언제냐 하면 그게 대절 이하가 그게 널리 받아들여지게 됐다. 뭐뭐라는 거. 인간이 기초를 당연히 둬야 된다는 거. 그들의 믿음을 어디에다가? 이성과 증거에다가. 그럼에 따라 세상이 점점 산업화가 되고, 그럼에 따라 19세기에 인간들은 느끼기 시작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인류가
얻었던 것처럼 통제를, 자연에 대한 통제를 뭘 통해서? 조합을 통해서, 과학적 지식과 그리고 기술적 진보. 그 결과 그들은 느꼈다. 덜 위협받는다고 느꼈다. 덜 위협받는다고. 자연세계에 의해. 이것이 결국에는 약화시켰다. 그들의 의존도를 약화시켰다. 믿음을 약화시켰다. 종교에 대한 의존도를 약화시켰다. 한 실험에서, 자, 뭐에 관련된, 호혜주의의 원칙에 관련된 한 실험에서 시험의 대상자들은 생각했다. 뭐뭐라고. 그들이 요청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평가하라고. 어떤 예술작품을 어떤 시점에서 그 도와주는 사람, 보조원이, 조수가 떠나버렸다. 방을 가지러 가려고 음료수를. 그리고 돌아왔다. 뭘 가지고서? 콜라 한 캔 가지고. 시험 대상자를 주려고 하는 콜라 한 캔을. 역시 다른 경우에서는 그렇게 안 했다. 싸가지 없게 이제 혼자 콜라 다 마셨다. 그러고 나서 그 끝 무렵에 실험에 똑같은 그 조수가 요청을 물어봤다. 각각의 시험 대상자에게 인지 아닌지를. 그들이 그럴 건지, 살 건지, 어떤 자선 좀 좋은 목적을 위한 그런 소규모 어떤 복권 표를 살 건지. 자, 그 사람들 공짜 음료수를 받았었던 사람은 누구로부터? 조수로부터 구매를 했다. 2배만큼, 그만큼 많은 표를 구입했다. 누구만큼? 그 사람들만큼. 안 했던 사람들만큼. 그러니까 안 했던 사람보다 2배 많이 구입했다. 흥미롭게도 그 시험 대상자들은 나중에 요청을 받았다. 한 평가해보라고. 얼마나 호감이 가는가 라고 그들이 알게 됐는가. 그 조수, 즉 그들이 발견하기에 그 조수가 얼마나 호감 가는가를 평가라고 했고, 그리고 인지 아닌지는, 그들이 그를 좋아했는지 아니면 안 그랬는지는 아무런 효과를 가지지 못했다. 어디에? 그들의 결정에 아무런 효과를, 인지 아닌지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결정에.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 그 조수를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 샀다. 그냥 그만큼 많은 복권을 샀다. 그 사람들만큼, 좋아했던 사람들만큼 그만큼 똑같이 샀다. 이건 보여준다. 몸을 아는 거. 그 느낌, 빚졌음, 빚을 짐이라는 것의 느낌은, 자, 뭐에 의해 생성된? 호혜성의 원칙에 의해서 생성된 그런 느낌은 더 강력하다. 뭐보다? 긍정적인 인상보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뭐뭐라는 것은 섭취, 특정 음식들의 섭취가 고양시키고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기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한 사람의 기분을, 정서를. 그런데 있다. 2가지 굉장히 다른 원인이 있다. 이런 기쁨, 쾌락에는 어떤 음식들은 포함한다. 화합물을 포함한다. 어떤 화합물? 그게 바꿔버리는 화학적인 성질을 뇌에. 반면에 다른 것들은 단지 제공한다. 위안감, 안락감을 제공한다. 정서적인 수준에 있어서 연구가 쭉 모모라는 걸 보여줘 왔다. 음식들, 후자의 집단, 요 집단의 음식들, 뭐라고 알려진? 위안 음식, 안락 음식이라고 알려진. 그게 종종 가진다라는 거. 중요한, 매우 중요한 연결성을 가진다는 거. 과거에 그것들은 연결되어져 있다. 어디에? 행복한 기억에. 그리고 그것들은 가지고 온다. 다시 가져다 준다. 그런 좋은 느낌을 매번 뭐 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들을 매번 먹을 때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 정확한 구성, 위안 음식, 안락 음식의 정확한 구성, 그 안락 음식의 범주의 정확한 구성은 매우 제법 꽤나 고유하고 독특하다. 매 개인마다. 한 디저트, 그게 접대됐던 디저트, 특히나 즐길만한 가족 모임에서, 네 어린 시절에, 뭐 예를 들면 그 디저트는 아마 될 수도 있다. 음식이 어떤 음식, 그걸 네가 가장 갈망하는 음식, 어떤 때든지 간에 네가
우울하다고 느끼면. 그런데 뭐뭐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 뭐라는 거? 습관적으로 의존하기. 습관적으로 의존하기. 위안 음식에. 이것도 네모가 마렵네요. 의존하기. 그런 시기에, 스트레스 받는 시기에. 그거는 해로울 수 있다. 모이듯이 연구가 쭉 보여줬듯이 뭐뭐라는 것을. 비록 그렇긴 한데 위안 음식, 안락 음식이 다양하기는 한데 그것들이 그렇게 되는 성향이 있다는 거. 영양에 있어서 좀 낮게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자, 빈칸 추론입니다. 영국의 락밴드 레이디오헤드는요 가지고 있죠. 수백만의 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07년 그들이 한번 해봤어요. 뭔가 새로운 거. 그들은 팔았거든요. 그들의 앨범을 레인보우 인 레인보우즈라는 앨범을 온라인상으로 팔았습니다. 무슨 가격으로? 뭐든지 팬들이 지불하고 싶어하는 그 뭐든지 그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그게 심지어 가능했어요. 지불하는 거.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 거. 많은 비평가들은 생각을 했죠. 뭐뭐라고. 아, 이런 생각은 그럴 것이다. 실망일 것이다. 한마디로 실망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대절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다운로드 받겠지? 앨범을 공짜로. 근데 그 뭐 네가 원하는 거 지불해 라는 실험은 그들이 틀렸음을 입증했죠. 어떤 사람들은 얻었거든요. 그 앨범을 공짜로. 근데 전반적으로는 팬들이 지불했어요. 평균 $6. 응? 아우 너그럽네요 사람들. 레인보우가 또 더 많은 돈을 벌었어요. 콘서트 티켓으로. 그리고 상품으로. 뭐보다 그들이 그랬었던 것보다 벌었었던 것보다 디드로서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더 초창기 앨범으로. 그리고 왜냐면 그러니까 그들이 팔았으니까 앨범을 직접 뭐라기보다는 뭘 통해서라기보다는 전통적인 레코드 회사에서 그걸 통해서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들은 가지게 됐죠. 가지게 됐죠. 더 많은 수익을. 레인보우는 그러니까 레이디오헤드는 그래 보여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예를 어떤 예? 예에 의해서 뭐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음악가들 전 세계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자, 어디에 기초해서? 그냥 단지 너그러움의 기초해서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외로움은 아니다. 단순하게 유발하는 게 아니다. 감정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는 또 저하시키기도 한다. 몸의 육체적인 행복, 복지 이런 거를 웰빙 이런 걸 저하시킨다. 만들면서 우리를 더 취약하게 만들면서. 어디에? 넓은 범주의 질병들에. 그러면은 무슨 진화상의 목적을 그게 할까? 우리의 감정적인 기제는 발달했다. 아주 밀접하게 관련을 가진 채로 손에 손잡고 우리의 사회적인 구조랑 역할을 하면서 뭐로서의 역할? 원동력. 자, 어떤 원동력? 그게 권장해주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번식할 수 있도록. 그 고통은 외로움의 고통이 밀어버렸다. 우리의 조상들을 찾아내도록 다른 인간을 그리고 형성하도록 집단을. 근데 그게 결국 만들었다. 그들을 더 안전하도록 포식자로부터 그리고 비바람 악천후로부터. 사는 거 집단으로 사는 거는 정말로 가지고 있었다. 그것에 좀 안 좋은 점, 안 좋은 점, 불리한 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 뭘 포함한 더 많은 경쟁, 뭐에 대한 자원에 대한 그리고 증가된 확산, 병원균에. 근데 그 긍정적인 게 훨씬 넘어섰다. 부정적인 것.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회피, 외로움에 대한 회피는 촉진했다. 뭐를? 발달을. 무슨 발달? 신뢰, 협업. 자, 뭐뭐라기보단 단순하게 부정적 감정이라기보다는 외로움은 이다. 수호자이다. 사회 집단의 수호자이다. 자, 뭐랑 똑같은 방식으로? 뭐랑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형태들 고통, 뭐 이를 들면 뭐 배고픔이나 목마름의 그런 다른 형태의 고통들이 수호자인 거, 개인의 몸의 수호자인 거, 그런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다가 한마디로 그거는 생물학적인 배고픔의 신호이다. 모모에 따르면, 조사에 따르면 84%의 대학교 학생들이 자주 압도되어진다. 뭐에 의해서? 공부에 의해서 요구되는, 그들에게 요구되는. 그럼 뭘까? 그 원천은 뭘까? 그들의 고통의 원천은 뭘까? 그 주된 이유. 자, 무엇의 이유? 불행함의 이유. 대학교 학생들에게 오늘날 그 불행함의 이유는 이다. 학구적인 투쟁이다. 그리고 주된 이유. 뭐에 대한? 이러한 투쟁에 대한 주된 이유는 이다. 뭐뭐라는 거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절대 적절하게 배우지 못했다는 거다. 어떻게 공부할지를. 학생들, 걔네가 배운 적이 없는 학생들, 어떻게 공부할지를. 그 학생들은 종종 너무 쪽팔려 한다. 너무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한다. 그래서 구할 수가 없다. 도움을. 그들은 그런 성향이 있다. 생각하는 성향이 있다. 뭐뭐라고. 그들이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뭘 가지고 있는 이런 종류의 문제를. 그리고 아마 그런 성향이 또 있을 거다. 믿는 성향. 그들이 다룰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상황을 자기가 직접. 하지만 도움은 정확하게 바로 그거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거다. 뭐 하기 위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루기 위해. 그거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수업들.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하는 수업들. 이게 좀 의무적이게 됐다. 누구에게? 모든 대학교 학생들에게. 그렇긴 한데 그 과목이 좀 그렇게 들리는, 약간 좀 실없게, 좀 바보같이, 좀 시시하게 들리는데, 이런 수업들은 그럴 수 있다. 그만큼 그럴 수 있다. 지적으로 도전적이고, 그리고 학구적으로는 보람 있을 수가 있다. 뭐만큼? 다른 어떤 대학교 과정만큼. 궁극적으로는 제공하기. 학생들에게 이런 필수적인 노하우를 제공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이득을 준다.